구직자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이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만나보시죠.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합격 스펙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뭐 요즘 기업들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많은데요. 합격 스펙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네, 회사마다. 기업 규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등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당락의 기준이 되는 스펙이 좀 우리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경험, 공모전, 아르바이트, 어학 능력, 어학 연수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참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네. 어디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이 계획,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대학교 때 계획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요즘에는 각 회사와 직무에 따라서 분명히 이 순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턴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인턴십을 통한 채용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또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재직 중인 친구들을 내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인턴에 관련된 경험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각 기업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스펙들이 다 다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뭐 다들 아는 어떤 부분들을 특히 선호하게 될까요?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점수라던가 학점 등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공사 쪽과 공단 쪽에 그 면접관을 가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가장 말씀하시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네. 말씀들을 하시면서 최종 면접에서는 학점과 외국어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봉사활동이라던가 혹은 인턴 경험을 통해서 실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보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어 점수라던가 학점 같은 경우를 블라인드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는 딱 느낌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외국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실무 언어가 가능한 친구들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그 TO가 났을 때 어떤 공개 채용을 하기보다는 헤드헌팅이라던가 인맥을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외국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라던가 혹은 인턴 경험을 좀 주로 보고 있고요. 하나 좀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리면 특히 뭐 공모전이라던가 자격증을 많이 쌓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무모하게 많이 쌓기만 하면은 안 좋죠, 당연히.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실제 제가 예, 예. 서류 면접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담당자들이 그 무모하게 좀 한 맥이 있는 공모전이 아니라 중구난방식으로 뭐 공모전을 했다라거나 자격증을 준비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헌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자격증이 많아서 탈락이 된 경우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채우면서 이력서나 면접 때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더 잘 어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쓸 때에도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그것도 알려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턴이라던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다고 해서 기업에서 무조건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면접관들이 호의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수많은 인턴 경험들이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봉사활동이 몇몇 기업에서는 그 몇 시간 이상 됐을 때 몇 점이다라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을 그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다 보니까 의미 없이 시간만 채우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봉사활동 몇 가지 그리고 인턴 역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노력해서 이제 딴 그 자격증들이 필요 없는 경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력서에 자격증이라던가 인턴 경험이 명백하게 은행권 준비를 했던 친구인데 이게 이제 이력서 상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네. 은행권에서 원하는 세 가지의 자격증이라고 불려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땡땡 은행에서의 인턴 경험으로 하여금 면접관을 고민하게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은행권에 가고 싶어 하고 지금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여라도 이 친구가 뭐 재무라던가 회계에 같은 업계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혀 다른 직무였을 때는 면접관이 혹시라도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경우라던가 혹은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시켰는데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와 인턴의 경험이 무려 2~3페이지에 달하는 지원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아르바이트라던가 인턴의 경험들은 과감히 삭제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런 아르바이트들을 잘 정리해서 잘 어필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잘 살려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잘 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 대학교 후배이자 저희 회사의 그 팀장으로 일하는 그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은 대학교 때 워낙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 근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를 했었고 졸업과 취업 시즌이 다가오자 매니저와 그다음에 극장의 점장의 추천으로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서 이 친구는 실제로 나중에 채용과 교육에 관계된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기업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이제 자격증이 불필요하게 많아도 이제 불리하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직무에 꼭 필요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사라던가 직무에서 원하는 요건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IT 계열이라던가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과 실험 포트폴리오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면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알짜배기 자격증 뭐 이거 없을까요? 네, 요즘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 토익 스피킹이라던가 지테프, 오픽 등이 있고요. 또한 요즘에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쓰시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또 최근에는 몇몇 기업에서 GS 칼텍스라던가 롯데백화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 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등은 요즘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요즘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좋지만 이것들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라고 해서 PTM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툴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발표 자료라던가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해 당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성 및 편집 발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모스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요.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자격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자격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 정말 주먹구구로 이렇게 모으기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지금 구직자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원하는 회사 그리고 직무에 맞는 요건을 좀 적극적으로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꼭 인터넷이 아니라 정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던가 인맥을 활용하셔서 정확한 자격 조건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인성이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쭉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 플러스 그 회사에서 그 직무에서 보는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소식들로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